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가던 날, 길고 긴 암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그 어떤 단어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으니까요. 넋이 나가 있던 오빠와 저를 뒤로하고 남편이 발빠르게 장례식장부터 이것저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이 준비가 되자마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제일 먼저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시댁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시어머님과 시누이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줬어요. 그 뒤에 시댁 가족들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한 친구 3명도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켰는데요. 3일 내내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에 회사를 갔다가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장례식장으로 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발인 날에는 셋 다 휴가를 내고 역시나 제 옆을 지켰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친구 미정이가 감탄하듯 말을 했어요. 니네 시댁 가족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비록 어머님은 떠나가셨지만 마음 따뜻한 시댁 가족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네. 어쩜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시댁은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시누이들은 참석도 안 하고 시어머니만 잠깐 인사하고 갔잖아. 그날 시어머니가 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들 알고 있지? 미정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다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미정이는 일찍 결혼해서 그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댁 가족들에게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크게 분노한 채 시댁 가족들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 사건은 미정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미정이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인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미정이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고 난 뒤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그 5분마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미정이 시어머니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에 미정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내가 더 있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사랑이 밥을 줘야 하는 시간이라 이만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네? 사랑이요? 순간 우리는 미정이의 눈이 심상치 않게 변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 장례식장에서 미정이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어머님,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니?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입장 바꿔서 만약 외할머님 장례식장에서 제가 개밥 준다고 먼저 간다고 하면 어머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정의 입에서 개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슬픔으로 잠시 이성을 잃은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내가 여기서 죽치고 있는다고 사돈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잖니? 그리고 사랑이는 우리 가족인데 사랑이를 개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기분 나쁘구나. 그러니까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가시면 될 걸 굳이 왜 개밥을 주러 가야 한다는 말을 하시냔 말이에요. 거기다 그동안 제가 시댁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아무도 안 오긴 누가 아무도 안 와. 내가 이렇게 왔잖니. 됐으니까 가서 개밥이나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미정이가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미정이는 많이 내성적인 편으로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으니까요. 그 뒤 미정이는 시댁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미정이가 시댁의 발길을 끊자 그제서야 시댁 가족들이 화해를 하자고 노력했지만 미정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리곤 항상 우리에게 당부했어요. 내가 일찍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굳이 시댁에 잘할 필요 없더라고. 참 이상한 게 시댁 사람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얕보고 무시하더라고. 며느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면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런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괜히 시댁에 잘하려고 애쓰지 마. 미정이가 한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했는데요. 혹시나 제가 시댁 자랑을 하기라도 하면 다 사기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미정이가 그날 처음으로 제게 시댁 가족들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니네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잠시도 앉아있질 않더라. 그리고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니네 시어머님이 네 걱정을 그렇게나 하더라고. 한마디로 니네 시댁 가족들은 좋은 분들 같아 보여.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거 취소야. 라며 시댁 가족들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시댁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낸 부의금 금액을 보고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기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부의금으로 500만 원을 냈다고 하던데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 아니, 난 몰랐는데. 윤경이가 500만 원이나 했대? 오빠가 놀라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돌려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장례식 내내 애써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받겠어? 내가 보기엔 그거 돌려주면 오히려 윤경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 윤경이는 나름 생각해서 넣은 걸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알다시피 윤경이가 당신을 친언니 이상으로 각별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면 고맙다는 말이나 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이라서 미안해서 그렇지. 그냥 시간 날 때 밥이나 한 끼 사주면서 고맙다고 말해. 윤경이 입장에서는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라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편 말처럼 시누이는 저를 친언니 이상으로 생각하며 따랐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시누이를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부의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부의금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엄마가 말리더라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거기다 언니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예전 일이 떠오른 듯 신우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죠. 그때 언니 아니었음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도 못했을걸요? 아가씨,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그때 제가 반송장이나 다름없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을 하던 신우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바뀌어 있었는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신우이의 얼굴이 변하곤 했습니다. 그 사건은 신우이 결혼식 날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축하해 주느라 시끌벅적하던 결혼식장에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요. 여자의 옷차림새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여자 또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까지 곱게 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넋이나간 채 여자를 바라만 보고 있던 사이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었기에 퍼뜩 정신을 차린 제가 급히 그 여자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이윤경 씨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여자의 말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고 제가 뛰어들어간 채 여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 불러서 내쫓기 전에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지금 그냥 나가면 윤경 씨 평생 후회하며 살 텐데 괜찮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는 그쪽은 누구시죠? 저는 이윤경 씨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새언니군요. 잘 됐네요. 그럼 우리 셋이서 말해볼까요? 그쪽은 누구냐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는 제가 신부 자리에 있어야 했거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순간 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고 신우이가 잔뜩 겁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자의 얼굴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있었는데요. 그 얼음장 같은 얼굴에서 섬뜩함마저 느끼고 있을 무렵 여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시야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사진들이었어요.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제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다가는 놀란 채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처음 집어든 사진이 초음파 사진이었으니까요. 그 사진을 시작으로 다른 사진들에는 예비 서방님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거기 초음파 사진 보이죠?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당신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우릴 버렸어요. 이러니 내가 미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얼마 전까지도 나랑 결혼한다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과 결혼을 한다면서 놓아달라고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던 사이 신랑, 그러니까 예비 서방님이 들어왔고 여자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는데요. 이거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너 진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너겠지.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예비 서방님과 여자가 소리까지 질러대며 싸우고 있었고 아가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예비 서방님의 뺨을 올려붙이고는 제게 말했어요. 언니, 저 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결혼 못한다고 말 좀. 아가씨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인 채 아가씨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어이없게 파혼을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과 남편은 뒷수습을 하느라 혼이 나갈 정도였고 저 또한 상처받은 아가씨를 챙기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수습되어 갈 무렵 아가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그 누구도 아가씨에게 어떤 말도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창피하고 속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이번 일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에 손님들 다 불러놓고 파혼했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게 왜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 뒤 친척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도 연락 끊고 살고 있잖니. 대체 우리 윤경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이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가씨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아가씨는 깊고 깊은 늪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가씨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큰 충격인 건 맞지만 이건 아가씨 인생에서 그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당당해지자고요. 그래야 아가씨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숨이 넘어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님, 힘들면 우셔도 돼요. 그렇게 참으니까 더 힘드신 거예요. 실컷 울고 나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시어머님 등을 토닥여드리고 있었는데요. 당신보다 더 소중했던 딸이 아파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시어머님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동안 통곡을 하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구나. 맞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니?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부터 당당해지셔야 해요. 그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아가씨도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윤경이가 혼자 나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이 돼서 어떻게 내보낸다니. 우선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도 아가씨가 저한테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매일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때쯤 아가씨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마냥
가족 누구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았지만 오직 저랑만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자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얼마 뒤 아가씨는 홀로 작은 방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아가씨 집까지는 차를 타고도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아가씨가 굳이 그러고 싶다고 했기에 우선 아가씨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그 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가씨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문자 내용은 늘 같았지만 다행히 아가씨가 답장은 해줬어요. 우선은 식사가 가장 걱정이었기에 제가 밥을 먹었냐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물었어요. 아가씨, 우리 동네에 엄청 맛있는 마라탕집 있는데 같이 갈래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그런 일은 몇 달 동안이나 반복되었지만 저는 그저 매일같이 인사를 건네듯 아가씨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을 한 뒤 머리를 감고 거실로 나왔는데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소리가 들려왔고 확인을 하다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아가씨가 먼저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아가씨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군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요. 군고구마요? 네, 여행 갔을 때 펜션에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호일에 칭칭 감아서 고구마 구워 먹었었잖아요. 갑자기 그 고구마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이 근처에는 군고구마 파는 곳이 없네요. 그냥 그렇다고 문자 남기고 싶었어요. 피곤하실 텐데 그만 쉬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는데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먹고 싶은 게 생겼다는 말에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직은 물기가 가득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군고구마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는 문득 자주 가던 숯불 삼겹살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마트에 가서 고구마 한 봉지를 사서는 부랴부랴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던 삼겹살집 사장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기 가득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났으니까요. 아니, 오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게 제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좀 할까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니요? 우리 아가씨가 지금 이 군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기 숯불에 이 고구마를 좀 구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를 구우려고 이 추운 겨울에 이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우리 아가씨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동안 먹고 싶은 게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숯불에 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삼겹살 2인분 값 계산할 테니까 삼겹살 대신 이 고구마 좀 숯불에 구워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 말에 삼겹살집 사장님이 팔까지 걷어붙이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죠. 고구마 100개도 공짜로 구워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가족애를 가진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부럽고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며 사장님이 숯불 아궁이에 급히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그 뒤 사장님이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지만 정확히 삼겹살 2인분 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야 아가씨에게 좋은 기운이 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1시간을 운전해서 아가씨 집에 도착을 했고 제가 급히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문 밖을 확인하던 아가씨가 놀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왜 오신 거예요? 아가씨가 군고구마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설마 군고구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거 이래봬도 숯불에 구운 고구마인데 오면서 좀 식었네요. 얼른 드셔보세요. 제가 군고구마를 건넸는데요. 아가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군고구마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어때요? 식어서 맛이 좀 그렇죠. 제가 핫팩까지 넣어서 점퍼에 칭칭 동여매고 왔는데 그래도 좀 식었더라고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맛이 느껴지네요. 아가씨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고구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아가씨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뒤 다시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윤경이가 집에 돌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와서 밥도 한 공기 뚝딱 하고 과일까지 먹고는 TV 보다가 방금 잠들었어.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건가?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 좀 무섭기까지 하네. 그게 아마도 군고구마 덕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군고구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라며 제가 웃고 말았는데요. 그뒤 아가씨는 다시 안정을 찾아갔고 열심히 준비해서 재취업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그날 일을 잊지 않고 항상 제게 고마운 마음을 표해왔고요. 그날 만나서 부의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 일이 떠오른 듯 아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모습이었기에 제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맹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 군맹으로 이어진 따끈따끈한 그런 사이인 거네요. 군맹이요? 그게 뭔데요? 뭐긴 뭐겠어요. 군고구마가 맺어준 사이죠. 그날 삼겹살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숯불에 구워갔거든요. 덕분에 사장님이랑도 절친이 됐다니까요. 암튼 언니 친하려고 못 말린다니까요. 아가씨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날 아가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말이야. 아버지랑 내가 그 인간 뒷조사를 좀 했거든. 누구 뒷조사를 해? 그 인간 말이야. 윤경이랑 결혼할 뻔했던. 아, 그 미친 인간.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 인간 어떻게 됐어? 그날 그 인간 눈이 뒤집어져서 예식장도 다 뒤집어엎고 경찰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도 잘못돼서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절대 합의를 안 해준다고 했다나 봐. 그건 나 같아도 그랬겠다. 살다 살다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은 처음이었다니까. 암튼 그 뒤에 소송한다 뭐한다 하면서 난리가 났고 결국 회사까지 소문이 나서 쫓겨났다나 봐. 그 뒤 쫓기듯 어디 지방 가서 숨죽이고 산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그냥 인생 쫄딱 망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말을 하던 남편이 잔뜩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 마련이라지만 그런 인간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답니다. 힘든 길을 걸어온 우리 아가씨에게 이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